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경제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이슈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올 상반기부터였습니다. 진척 없는 경제민주화의 을들의 갈등이라는 이슈로 번진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 경제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16.4%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9년 8,350원, 10.9% 인상되면 2년 새 27%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 자율 합의하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근본적 해법이 아니란 분석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용자의 긴축과 그 연장선상의 고용 위축, 이어지는 실업률 증가는 조만간 다가올 노동시장의 쓰나미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에 해고 상황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죠. 서비스는 셀프, 알바생은 줄고 자영업자가 제살깎기에 나서도 경제가 침체 속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13번째 최저임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땀을 뻘뻘 흘리던 냄비 아래 개구리가 이제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의 경고에 주목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로부터 정부의 경제대책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퇴근길에 청담동 화재가 굉장히 컸어요. 네. 이 시커먼 연기 때문에 네네. 놀라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양시 저유소 그 화재 사건 때도 검은 연기가 올라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연기만 보면 일단 가슴이 덜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제 화재 발생한 시간은 오후 5시 14분께였고요. 이 강남구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인근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3층짜리 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 현장이었고 소방당국이 뭐 금방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6시 46분에 이제 완진이 됐고요. 인부 20명이 이제 즉시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전신주가 타서 인근 건물 정전 사태가 있었고요. 네네. 또 연기,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했고 퇴근길 교통도 역시 좀 이 지역은 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네네. 사고 원인 관련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나와 있는데요. 지하 2층 설비 창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추정입니다. 네네. 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얼마 전에 천호동 그 성매매업소 화재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겨울철 화재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이 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민정수석 전부 다 이렇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로부터 이제 6일 만에 어제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내 진입은 못했습니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제 자료를 넘겨받은 거고요. 네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최순실 그 게이트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 시도한 적이 있었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또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건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거다라고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또 집권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이 그 어제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현황 문건 공개를 했어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처음에는 좀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뭐 작성했다라고 해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김태우 수사관도 어제 또 추가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네네. 이런 것이 적힌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했다라고 또 추가 폭로했습니다. 예. 오늘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또 발표를 하는데요. 중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관심사안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치원 3법 처리가 될까요?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는. 교육위가 어제 오전에도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합의에 실패했고 오후 법안심사 소위도 공전됐습니다. 네네. 이어서 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1시간 정도 가졌지만 네네. 또 진전이 없었고요. 오늘 교육위가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긴 한데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런 네네.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결국 한유총의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김용균법도 지금 논란 아닙니까? 네네. 산업안전관리법. 어제 환경노동위도 고용노동 소위를 열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막판 교섭은 일단 한다고 합니다. 네네. 어제 고 김영균 씨 어머니가 국회 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을 찾았잖아요. 예, 예. 뭐 처리가 안 되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고용세습 관련한 국정조사에 더해서 예. 지금 특별감찰반 관련한 국정조사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아마 이 처리가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말 여야의 힘겨루기가 관련 법안의 통과 여지와 어떻게 지금 맞물려 있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화제의 주인공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입니다. 네네. 어제 새벽 4시 10분께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현재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그래요. 예.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차로 불법 유턴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네네. 사고 직후에 이제 도주까지 감행을 했다가 잡힌 거고요. 당시 동료 정희 씨도 탑승을 이제 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예, 만류를 했어야 하는 거죠. 예, 윤창호법에서는 이 부분도 지금 처벌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세간에 지금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본인들도 지금 뮤지컬을 좀 출연 예정이던 곳에서 다 하차가 되는 네네.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연말 연시 음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공연 중인 뮤지컬의 현역 배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개인의 탤런트를 보여주는 것 이전에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서민들이 애용하는 분식, 관련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 없는 청소년, 청년층, 고령층까지 분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런데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중 이 외식 물가에 따르면 올해 김밥이 5.6%, 떡볶이가 5.3%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시락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6.5%. 도시락 사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예. 편의점에서 이 식사 대용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라면도 4.1%, 또 짜장면 값도 4.4%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인데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고요. 전체 물가 상승률 1.5% 대비 한 4배 수준이나 네네. 특히 이 분식 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예. 이게 근데 끝이 아니죠. 최근에 우유값 줄인상에 또 우유를 원료로 한 빵값, 과자값도 지금 이제 줄인상 조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초생활 물가가 오르니까 오른 거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푸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택시비도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걱정이 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상 2018년 마지막 본회의죠. 처리될 법안 많습니다. 하지만 통과될 법안 있을까요? 유치원 3법, 특히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다녀오셨죠? 저는 어제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셨나요? 이거 전직 장관님께서 좀 가셨어야지 그 감기가 무량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좀 추운 날입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 상황도 이 추위 못지않게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네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로 소집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당, 민주당 둘 다 회피하는 네네. 그런 자세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특히 이번 국회를 청와대 특감반 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서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국회 본회의는 소집돼 있는 상태지요. 네네. 그 김용균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환노위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김용균 씨의 어머님이 국회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 보면서 참 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오늘 안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당의 철벽에 부딪힌 건데요. 네네. 위험의 외주화거든요. 네네. 24살 김용균 씨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한사코 사업주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처벌 규정에 반대하고 있지요. 네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하루에 평균 5명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뭐 OECD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예. 세계 1등입니다. 네네. 영국의 30배나 되거든요. 예. 네, 영국이 전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을 도입함으로써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예가 있듯이 네네. 결국은 이건 정치의 책임이지요. 그러면은 그 한국당에서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지요. 기업하기 힘들어진다. 네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면 이제 그런 지금 한국당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 사업주의 책임보다도 먼저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일 하루에 폭발 사고로, 추락 사고로, 산재 사고로 5명씩 무고한 목숨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거 네네.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입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뭐 1인 그 릴레이 그 발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서 국회도 공범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법안을 제출한 게 있고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을 처벌하는 영국 같으면은 큰 산재 사고가 나면 기업이 사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험한 일을 하청, 재하청에 맡기기 때문에 원청은 오히려 사고를 덜 냈다고 그래서 산재 보상금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제출한 국회 때만 되면은 뭐 19대도 그렇고 18대 국회도 그렇고 법은 제출되는데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예.
관련해서 또 유치원 3법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330일 이나 걸리는 이것이 무슨 패스트트랙이냐, 슬로우 트랙이란 말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이건 역시 또 유치원 협회의 입장을 지금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거지요. 예. 국민 다수의 힘으로도 이 철벽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신속 트랙이지 상임위원회 6개월, 법사위에 3개월, 본회의 2개월, 11개월 뒤에 이제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지금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분을 일으킨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국 아무런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 그 한국당에서 청와대 특감반 사태 관련해 가지고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이 소집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국정 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예. 여야만 역전됐을 뿐 늘 여당이 되면은 야당 때 입장 바꾸고 야당이 되면은 여당 때 입장 바꾸는 방식인데요. 우리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네네. 그러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민들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특감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저는 공세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 근본적인 해법이거든요. 네네. 특감반 사태로 인해서 청와대 압수수색당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바뀌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초심을 다잡아야 됩니다. 초심은 개혁정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개혁된 게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 열망이었는데 검찰은 지금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재벌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갔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네네. 그런 상법이라든지 또 집단 소송이나 전속 고발제 폐지 같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네네. 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그런 경제민주화법, 재벌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전혀 거기에 체중을 싣지 않았어요. 그냥 예. 건성건성 지나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집권 초기 2년 차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3년 차인데요. 재벌개혁 손도 못 댔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네. 교육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 개혁을 했습니까? 정치개혁에 앞장서기를 합니까? 지금 관료의 등을 타고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급급한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개혁정부라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개혁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경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열렸는데 김광두 부의장이 이미 사의 표명했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만 노조 불법 활동 과한 적폐청산이 기업의 부담 이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른데요. 김광두 교수가 사의를 표한 것은 말하자면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우클릭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 시즌2지 뭐겠습니까? 네네. 저는 개혁정부로서 개혁의 희망을 주어야 국민도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지 개혁을 포기하고 이 정부가 말하자면 개혁을 포기한 동네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개포동으로 인식이 된다면 네네. 누가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사의 수리를 할지 재신임할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두 부의장의 거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국정기조를
얘기하면서 네네.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깜빡이는 왼쪽으로 켜고 우회전한다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깜빡이까지 우회전 깜빡이를 넣은 그런 셈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었던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참석 여지를 여쭤봤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일관된 발언을 해 오셨는데요. 이 남북 철도 연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통 큰 시사가 담길 것입니다. 네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축일 텐데요. 남북관계는 이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9글자입니다.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 네. 북쪽 입장에서는 특히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북미 관계에서도 9글자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 네네. 9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네네. 금강산 관광 같은 게 지금 현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금강산 관광을 무료 개방하는 조치 같은 것 이렇게 되면은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남북 관계는 남북 교류는 대폭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파격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통 큰 조치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무료 관광이라는 아이디어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무료 관광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은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금강산은 북쪽이 남쪽의 관광 영토로 내줬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네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남쪽 관광객들에게 마음대로 와라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건 제가 북쪽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서 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해서 일부 이런 첩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당일날 서울을 방문하고 31일 날 돌아가는 1박 2일 네네. 깜짝 방남 답방 네네. 그런 첩보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연내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타진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온 뒤에 발표를 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거의 가능성은 0.1%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로부터 정부의 경제대책 관련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 같은 경제정책의 보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도 열렸죠. 과연 현 시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날선 비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한국 경제 관련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부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교수님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네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같은 우려에 대한 해법을 이제 하나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직면한 하나의 그 최대 경제적인 하나의 과제라는 것은요. 네네. 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경제의 적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임금을 끌어올려야 되는 측면도 있고, 소득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이제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에,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의 어떤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은요. 이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이제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네네. 저부가가치 사업장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이제 재배치하는 예. 산업 구조 조정이 이제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출구가 없으면 당연히 뭐냐면 이쪽 부분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는 이제 이런 산업 구조 조정에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실직자들을 위해서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제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복지 강화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이제 저소득 계층들한테 직접 이제 소득을 분배하는 이런 방식을 네네. 이런 방식을 좀 결합을 했으면은 사업장들에 대한 충격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소득을 강화시키는 측면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지. 네네. 우리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제가 이제 병들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예. 이 산업 생태계를 다시 활력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 같은 것을 이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네네. 또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신가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언급하신 여러 가지 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원청 하청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이슈 아닌가요? 그렇죠. 이 문제를 최근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용근법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적인 어떤 하나의 이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분야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 비용을 효율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하에서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의 예조화가 이제 결국 초래하는 어떤 비극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지금 보면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99% 이명박 박근혜 정책의 재탕이다 이런 혹평을 하셨어요. 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속도 조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네. 그동안에 이제 근본 원인을 이제 제대로 진단을 못한 이제 결과인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기팀이라는 것은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이제 사명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기팀이 출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난 14일 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할 의사인지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네네. 특히 이제 산업혁신이 과연 지금 내놓은 정책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예를 들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업 투자 감소를 이제 최근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진단을 하면서요. 네네. 그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기업에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경제 이기팀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비유를 했지만은 갈증 난다고 우리가 양잿물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요. 네네. 없는 것처럼 지금 도입한 정책들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간 자본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는데 네네.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를 가지고 굉장히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도로, 철도 등과 관련해서 53개 시설로 이제 확대를 했어요. 네네. 근데 홍남기 팀은 이거를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대개 민간 자본들은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네네. 재무적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보장돼야만 들어옵니다. 예. 수익이 보장을 정부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고스란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데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재정 낭비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간단한 얘기는 굉장히 좀 초조하다는 얘기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산업혁신이 이루어지겠는가가 하는 게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 거죠. 네네. 그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으로 좀 들리는데요. 어제 예.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열리는 자리에서 김광도 부의장이 과한 적폐청산은 기업의 부담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서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의 우크릭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이다라는 또 평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김광도 부의장이 너무 나갔다고 보는데요. 네네. 적폐청산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좀 강화시킬 필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체질의 강화라든가 경제 체질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네. 그 적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수준적인 그 뜻대로 과거의 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이고 그런 낡은 방식 가지고는 경제 체질이 강화가 안 되는 것이고 네네.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폐를 그러니까 청산을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얘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지속시키라는 이런 저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되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회의체가 있습니다만 서별관 회의, 녹실 간담회 뭐 이런 그 긴밀한 소통 이런 언급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처방을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 서별관 회의가 됐던 녹실 간담회든 간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방 마련하는데 효과를 본다면은 네네.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비용을 그동안에 지불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저는 이제 문제 진단은 이제 됐다고 봐요. 네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산업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정확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실력의 문제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기팀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기팀이 굉장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네네.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호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짧게 교수님 30초 정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저임금 지금 인상은 내년도권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네네.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내후년이라든가 앞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만 원 공약 달성은 물 건너갔고요. 네네. 저는 2022년까지라도 그러니까 달성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이제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